이와 관련해서 군인들이 경호처 행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근데 동원은 시켜놓고 너 군발이로 착출돼 왔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뭐 비밀로 해놓고 수당도 안 줬다는 얘기겠죠. 요런 행사를 했던 요게 또 단독으로 드러났거든요. 요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이 배경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봅시다. 네,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가 청와대 연무관에서 태권도 시범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행사라 윤석열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아니 이거를 비공개로 할 거면서 지네들끼리 태권도 쇼를 왜 하죠? 네, 근데 이 행사에는 실력 좋은 유단자 장병들이 차출돼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2달 정도 평소 임무가 아닌 시범 행사 연습만 했다고 하고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도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군인 계급과 성명을 절대 말하지 말고 경호관 누구라고 말하라 이런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군인인데 쇼를 보여주고 2달을 연습해서 쇼를 보여주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물어볼 때 누구야? 그러면 저 경호처에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싶으면 그냥 우리 그 태권 시범단들 있잖아. 시범단도 있죠. 네. 아니 미국에 그 아가텔 나가갖고 준우승까지 했었던 우리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도 있잖아. 왜 현역 군인을 불러와? 그것도 2달 전부터 훈련을 시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는 야 군인이라고 하지 마. 경호처 직원이라고 해야 돼? 라고 시켰다는 거죠. 누가 그랬겠어요? 이게 강제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특수전 사령부, 여기 소속 군인들이 2달간 이 시범 행사만 연습했다. 이게 30명 중에 20명이에요. 아니 나라가 아니고. 정말 그 평화로울 때에도 이런 핵심 전투 병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윤석열이 보기에 좋으시라고 사사로이 동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만일 이게 무슨 뭐 공개적인 행사로 외부 요인들도 오고 외부 손님들도 와갖고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 그러면 모르는데 비공개였다며.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술판 버리고 세레머니 하려고 하는 자리에 뭔가 이벤트 할 만한 게 없을까? 내가 이렇게 경호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이거를 끌어온 놈이 김영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김영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흥렬아, 만에 하나 내가 몸통으로 드러나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정말 애절한 충성의 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최해병 사건의 핵심 고리 안에 반드시 김영현이 있다라고 하는 송 작가의 몇몇 추측들이 지금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군 출신인데 수방사령관하고 합참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데에서 애들 데려온 것 같아. 맞아요. 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자기가 있던 부대야. 근데 있던 부대면 나오고 난 다음에 후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사실상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지. 경호처지만 내가 군에도 힘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나는 국방장관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대장 진급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 중에 이제 그 별은 달았지만 대장 진급에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중장에서 커리어가 끝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모든 말하자면 정권 내지는 앞으로 기획에 있어서의 정점에 서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한 명을 가돼요. 그 배경이 뭐냐? 얘가 윤석열의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중학교.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김건희는 이미 대통령 당선자 후보자 시절 이전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적인 만남 내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충암 1년 선배를 이제 경호처장에 앉힐 때만 하더라도 경호처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은 외적인 게 아니잖아. 외적인 게 아닌데 그 권한 이상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부를 열심히 떱니다. 그 아부를 떨기 위해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또는 동원했던 사람이 천공인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천공 사태에 대해서 천공이 왔다 갔니 아니면 또 비슷하게 생긴 그 털붙은 아저씨 딴 사람이 왔다 갔니 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공관이라든지 군시설물 그리고 군사령부들을 들여다봤고 출입했고 그 기록을 은폐하라고 시킨 동행자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용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관저를 선택하는데 풍수사들을 데려왔고 용산 이전에 TF 단장을 맡았어요. 이사를 책임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각종 경비 이런 것들을 이 조달청이나 정상적인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다 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방탄유리 건이 터진 거야. 16억 방탄유리 건이 터진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공사, 뭐 도청 관련한 얘기 수없이 많았지만, 그리고 500억이면 된다고 사기쳤다가 지금 뭐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위치를 잡았던 놈이 김용현이었다는 거죠. 그럼 김용현은 여기서 끝났냐는 거지. 실제로 국방장관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끌어들인 사람이 신원식이에요. 붕짜자 붕짜. 네. 이 신원식이는 37기입니다. 육사. 37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종섭이 40기예요. 본인은 38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까이 지냈던 육사를 다니면서 사실상 얼굴을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국방장관에 추천해갖고 그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일대의 군 내의 그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참모를 자기 사람을 앉혀갖고 군 인사를 완전히 다 바꿔놔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싹 갈아치우기를 합니다. 그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하고 승진 경쟁을 승진 대열에서 같이 떨어졌던 사람들 있잖아. 장군이 못 되고 중장에서 예편됐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유입해갖고 요직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 안에 있는 각종 자리들을 사실상 독식했다고 봐야 돼요, 김용현이가. 왜? 군 쪽에는 윤석열이 전혀 모르잖아. 이렇게 한 상황에서 군만 갖고는 얘가 양이 안 찼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대 각 부대들을 다 개편을 하고 장군을 바꾸고 심지어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을 그 군의 핵심 있는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쫙 깔아갖고 경호처를 개편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 이상민을 장관으로 앉힙니다. 이상민은 윤석열의 후배이기도 하면서 충암고 후배, 6년 후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을 앉혀가지고 대통령령을 발의해요. 그게 뭐냐면 경호처가 경찰 인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김용현은요, 군 인사를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 뭐 국방장관까지 자기 선후배를 안 치니까. 그리고 경찰들을 동원해갖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차기 국정원장으로 낙점이 됐다가 이 차기 국정원장 자리를 안 받고 경호처에 주저앉은 게 김용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제일 소름 끼치는 일화가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익사사고 조작 사건입니다.
현직 사단장으로 이 사람이 있을 때, 육군 17사단에서 군인들이 당시에 이제 한강에서 부유물들을 이게 쓰레기들을 치우는 거야. 그러다가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장이 죽었네요. 네, 병장이 갑자기 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갑자기 쓰레기를 줍다 죽은 게 아니라 물에 빠진 부대원을 구하다가 죽은 걸로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지휘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러한 영웅담을 만들어서 지휘했던 이 부대 연대장한테 그 명령을 시켰던 사단장이 당시에 김용현이었어요. 김용현이 이걸 해가지고, 야, 그냥 죽은 걸로 하면 안 돼. 얘가 같이 수색을 하다가 동료가 물에 빠지니까 얘를 물 밖으로 밀어내고 저는 빠져 죽은 걸로 해. 라고 연대장한테 이렇게 조작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 연대장이 사실은 내가 김용현이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김용현이는 이 연대장을 무고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했다고 무고죄로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게 국방부 검찰단에다가 군에서 조사를 해갖고 이걸 무고죄로 조사를 했단 말이야. 누가 이겼을까요? 김용현이. 당연하죠. 그래서 김용현은 여기서 이겨가지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합동본부 참모장의 자리에 누구를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임성근을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성근의 캐리어 중에 지금 뭐 포항에서 장갑차 끌고 가갖고 윤석열한테 처음 보여줬다. 이 단계가 아니고 애초부터 얘를 참모장, 그러니까 자기 전철을 밟게끔 하기 위해서 합동참모본부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언론 작업을 그동안 쭉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익사사고가 났어. 그 익사사고가 났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마치 지금의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는 거야. 해봤던 짓을 또 시킨 거구나. 그래서 이때 시킨 짓거리가 그런 거가 있다는 거야. 일단 임 병장이 영웅적으로 물에 빠진 후임을 구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보면 이제 쓰레기를 줍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리닝을 입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망한 사람은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전투복으로 갈아입혀갖고 뭔가 작전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시체를 조작을 합니다. 이걸 연대장한테 시킨 놈이 사단장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대장이 시킨 대로 했어. 근데 이거 갈아입힌 게 들통나갖고 조작범으로 몰렸어. 그래서 말하자면 나는 사단장이 시켰는데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감찰단에 고발해갖고 얘가 무고죄를 해갖고 얘를 고소를 해갖고 말을 못하게끔 입막음을 해버렸단 말이야.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똑같네. 그림이 똑같아요. 결국은 아마도 이러한 임성근한테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 이걸로 밀어붙여. 내가 뒤에서 뒤봐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놈은 김용현 처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차지철의 부활이야, 뭐야.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상 이제 장군 진급을 실패해갖고 사실상 이제 끝난 군인이야. 이제는 내려놓고 퇴임을 해야 될 얘가 왜 지금 경호처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관저를 옮기면서 사실 이제 관저가 아니라 청와대를 옮기면서 지금에 있는 육군본부를 해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 있었잖아. 지금 안에 뭐 전산 작업부터 시작 모든 별자리들 자리를 다 바꿔야 된다고. 얘가 이걸 옮긴 거는 통수나 무슨 안보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군 내부의 자리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사람으로 바꿔치우기 위한 일종의 군 내부의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노리고 있는 주요 보직이 뭐냐는 거지. 수도방위 사령부를 노리고 있는 거야. 수방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방사에 있는 군인들을 몰아놓고 지금 또 중간에 한번 지금 그 경기도 주변에 있는 군대들이 자꾸 서울시내 들어와서 훈련한다는 얘기 있고요. 네, 군부대 훈련이 자꾸 그렇죠. 도심에서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지휘관들도 일부 계속해갖고 바뀌어지고 있고 얘네들이 서울로 이렇게 출장 나온 거를 정당화하는 기사들과 조항들이 나옵니다. 유사시에 국회까지 얼마나 걸리나 확인해 보려고 밤중에 차 몰고 들어와 봤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봤다는 거예요. 서울의 봄이 와 공교롭게 딱 이때 나왔네. 얘가 와. 진짜로 김영현이라고 하는 놈이 만에 하나 윤석열이 탄핵되거나 위기가 상했을 때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친위 구테타를 윤석열을 옹이하기 위한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인지 아니면 모질이 같은 고등학교 후배를 앞장 세워갖고 자기가 실질적인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얘네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다 뒤엎어버리고 이걸 뒤집으려고 했는지 이것까진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 인물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모하고 너무 모질한 놈이에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김용현이 이렇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알죠. 다 알아요? 김병주 의원이 너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40기로 지금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같은 기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8기 김영호에서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놓고 봤을 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영현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중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파보게 되면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따까리들 동원한 거는 분명히 건의나 성렬이가 확실하겠지만 군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지시했을 사람 이종석까지 바보로 만들고 호주에 보냈다가 도로 옷 뺏긴 사람은 사실상은 김용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과연 김영현은 지금까지 이마만큼 권력을 장악해 왔는데 이걸 풀어놓고 곱게 나 그만두고 나 그냥 초야로 돌아갈래라고 아니죠. 내려올까? 아니죠. 난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게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여기에 대한 진실규명에 가까워 가면 갈수록 윤석열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김영현이 뭔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지. 그만큼 이 사람의 지금 위치나 권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에 우리가 임성근하고 지금까지 이종섭하고 뭐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하게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주범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라는 점을 봐야 되는 거고 김용현의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은 단순하게 무슨 대통령을 오거하거나 옛날에 이뻐하던 임성근을 지켜주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군 장악을 통해 가지고 뭔가 권력의 핵심부 내지는 그 권력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 김용현이 자기 위치와 자기 조직의 자기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덮은 게 아닌가. 이 와중에 건이나 성렬이는 종섭이는
거기, 그러니까 김명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데 이용된 게 아닌가라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많이 갔다고요? 원래 많이 가요. 오직하면 이제 진보의 파바로티 아니겠습니까? 하도 잘 파니까. 헐. 네.